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2018년 7월 9일 파산 선고받은 71년생 채무자 71년생이면 29에다 18 되면 만 47세 우리나라는 한 48세 정도 됐죠.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체크가 안 돼 있는데 폐지되고 면책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이때 배우자 소유로 집을 갖고 있다가 2015년에 경매 처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모친 명의의 8천 이 주거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하고 자녀들하고 2005년에서 2016년 11년 정도 의료기 수입상을 했습니다. 자영 그냥 개인 사업이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회사의 어떤 의료기 관련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프리랜서로서 이제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이제 폐업 전까지 2017년 3월까지 미용 및 의료기기를 국내 병원에 납품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던 중 2008년이 이제 리만 브러더스 MB 때죠. 세계 경제 금융위기였죠. 미국이 이제 큰 위기였죠 그때. 그래서 뭐 GM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크라이슬러 그쵸. 미국 빅3 중 자동차 2개 회사가 이제 뭐 넘어가고 뭐 그때 난리가 났었죠. 주택담보대출 다 부실화되고 모기지론.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한계 기업이 많이 망했습니다. 간들간들한 회사, 개인 자영업자도 그렇고 중소기업. 우리나라는 또 키코 사태가 일어났죠 이때. 이 해외 그 환율이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확 이탈을 해갖고 중소기업 엄청 손해보고 이제 뭐 소송도 하고 뭐 나중에 조사도 하고 최근에 뭐 보상도 하고 그때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키코 때 환율 변동 때문에 이제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그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없었죠. 사실 환율 변동이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갑자기 뭐 원래 900원, 1000원대에서 1200원, 1300원, 1400원도 갔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개인회생을 통해 4년간 변제했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하고 폐지 후 파산이 일었습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있고요. 그다음 배우자는 이제 배우자도 나중에 보니까 파산 면책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 통역 직원으로 계약직 직원으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 받고요. 자녀들은 이제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 배우자의 수입하고 채무자의 이런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채무는 2억이고요. 뭐 소액의 보험 해약한 금액에 재산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핵심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8천만 원.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님이 사시는데 5천만 원이고 고유 재산이 명백한데 채무자하고 배우자, 채무자의 배우자, 자녀들 2명, 이 4인 가구가 사는 이 8천만 원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과연 어머니가 얻어준 거냐, 은닉 재산이냐,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조사를 명확하게 하면 이제 판사를 설득하거나 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 및 가족들이 주거관계, 채무자의 주거관계, 모친 명의로 보증금 8천에 상 성북구 하월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무상으로 거주하는 거죠. 어머니 명의, 어머니가 도와줘서. 배우자 및 자녀들이 주거지 성북구 모친 명의 보증금 5천에 월세 120입니다. 결국 모친 명의로 1억 3천만 원의 보증금이 존재하죠. 이게 이제 보증금이 출처가 그 중에 이제 혹시 채무자의 은닉 재산이 박혀 있는 게 아닌가. 배우자도 이제 면책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뭐 수입 뻔하니까 특별히 형성된 재산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모친 명의 재산 형성 경위를 한번 자세하게 봤습니다. 채무자의 부친은 89년에 노원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구에 땅,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뭐 서울의 아파트하고 노원구지만 동대문에 토지 소유하고 있었으면 참 서울에 땅 한 평 갖기가 어렵죠. 부친은 증권회사 직원으로 근무했는데 2000년 이후에 신용이 좋지 않아 결국 이 아파트는 2003년 6월 30일 아버지 이 노원구 아파트는 경매 처분됐고요. 다만 99년 타인에게 매각한 이 동대문구의 토지로 마련한 금원으로 당시부터 이제 모친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5천에서 8천 정도로. 한편 모친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36개월간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에 참가하여 마련한 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매년 적금으로 형성한 자금을 바탕으로 2014년경 현재 채무자의 배우자 거주하는 주거지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마련하였다에 주었다고 진술합니다. 희망플러스 통장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50만원씩 저축을 하면 3년이면 얼마입니까? 5, 3, 15, 5, 6, 3, 1800이죠. 그럼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통장에 50만원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실제 이제 1800만원 내다가 서울시 1800원하고 3600에다가 일부 이제 이자하고 해서 3년 후에는 목돈 한 4천 정도? 뭐 이자 얼마, 지금은 저금리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 뭐 지금보다 금리가 높을 때니까 한 4천만원 정도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재활이지, 그걸로 속이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주거용 임차보증금을 넣을 수도 있고, 뭔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자금 지원해 주는데 그냥 지원해 주면 다 낭비하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살아서 근로의욕이라든가 재기 의욕이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거죠. 보완을 해서. 그럼 이제 결국은 본인이 마련하는 건 1800원이 안 되지만 서울시에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하면 2배가 되죠. 그러면 상당히 이게 옛날에 그 희망플러스가 그 당시에 제가 개인 파산해서 이런 통장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건 이제 이런 거 갖고 그때 한 1000몇만 원을 이거 환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논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넘어갔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 희망플러스를 했으면은 이게 만약에 이 돈이 뭐 어머니 돈이든 며느리든 채무자의 돈이든 이거는 특별하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배우자의 파산 사건에서 보증금 500만원의 증액에 대한 진술이 있는 것으로 봐 처음부터 5천만원 아니었으나 기본 자금은 모친이 마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2013년경 채무자 부부가 소유했던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어 당시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2년 후인 2015년 배우자는 개인 파산을 한 시점에서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상을 채무자 및 배우자가 마련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 보이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빼돌릴 재산도 없었죠. 유일한 재산이 부동산이었는데 그거 다 경매 처분되고, 그렇죠? 그래서 평소 저축 성향이 강한 모친이 모은 돈을 임차하여 배우자, 채무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을 뭐 손주들하고 며느리는 살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울러 2016년 재건축 정비 지역으로 이주비 1000만원도 뭐 수령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친명의 임차보증금 8천만원과 5천만원이 전년경 이후 모친명이 형성되어 마련되었다거나 저축한 돈 및 재건축 이주비 등을 마련한 고유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이 5천에서 8천은 그 동대문에 있는 그 토지를, 아버님 토지를 팔아서 이제 계속 보증금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번 거하고 며느리 이렇게 번 거를 합쳐서 이제 희망플러스에 해서 2배로 한 거를 일부 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때 이제 뭐 이주비 1000만원. 그럼 대략 여기에 일부 채무자 및 배우자의 돈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지만 크게 봐서 그게 미미한 거고, 전체적으로 봐서 모친이 고유재산으로 보는 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보면, 그렇죠? 특히 어떤 부도가 경매로 마지막 처분돼서 잔존빚이 많은 사람은 뭐 빼돌리고 할 자산이 없죠. 벌써 예금 금융거래도 다 막히고, 그렇죠? 유일하게 남은 부동산 다 처분해도 거기서 빚이 상당수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벌어도 이제 일용직이죠. 다 압류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유재산이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